1번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1번에 보기 기억 바로 볼게. 기억과 물의 반응, 따뜻하게 데워 먹는 도시락, 온도가 올라간다, 그지? 발열 반응이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의 연소 반응은 발열,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가 돼야지.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둘 다 탄수화물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기억이 탄수화물이 아니지. 정답 1번 체크하자. 그 다음에 2번 바로 내려갈게. 1, 2주기 원소니까 비공유 없는 Y가 수소가 돼야지. NH3처럼 생겼지만 일가양유. 배결합해서 NH3처럼 결합 형성하는 X는 산소, H3O 플러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 X가 산소, 공유결합 2번 하는 거 보이죠? 자, Z가 탄소, Y가 수소, CH2O를 나타낸 거겠네. 자, X가 그래서 산소여야 되고. 가에서 단일 결합 개수 하나, 둘, 세 개 보이지, 그지? 자, 그래서 니은 맞는 표현 되고. 공유분의 비공유. 자, 탄소 원자가 하나 포함되어 있으면 공유 전화쌍 4쌍. 비공유는 산소마다 2개씩. 니은딕 정답 4번으로 체크합니다. 자, 밑으로 3번 내려가주면 반응식을 먼저 써야 되겠네. 교수 먼저 맞추자. C3H6O. 자, 얘가 산소 기체랑 반응하면 CO2와 H2가 생성이 되고 남는 산소 오른쪽에 쓰는 거 아니죠? 탄소화물 앞에 개수를 먼저 1로 맞추면 CO2가 3개, 소소 6개, 물 3개. 자, 그러면 산소 원자 수가 6개, 3개, 총 9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 있어서 8개 만들어주면 되겠네. 자, 문제에서 산소 기체가 1몰이 반응 전에 있었고 물이 0.6몰이 생성됐다는 얘기. 자, 그러면 0.6몰. 그 다음에 반응하는 물수는 0.8몰 반응, 1대4니까 0.2몰 반응. 반응전도 그래서 0.2몰, 0.2몰이 남았네. 그럼 일단 V1 대 V2는 바로 나오지. 반응물, 생성물 모두 다 기체인 거 확인했고 따라서 기체의 부피비는 반응 전후 기체 몰수비. 자, 반응 전후 기체 몰수비가 1.2 대 1.4. 따라서 6대 7이 되겠네. V1 대 V2는 6대 7. 자, X 반응 전 0.2몰의 질량. 몰수 곱하기 분자량. 그 다음에 산소 기체 남은 물질 0.2몰의 질량. 몰수 곱하기 분자량. 자, 따라서 X가 0.2 곱하기 58, 11.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는 6.4. 그럼 X 더하기 Y 값이 18로 계산이 되니까 6, 3, 18, 37, 21. 3번의 정답 5번으로 마무리합시다. 자, 4번은 용질이 뭐 2가지가 나와 있는데 가설만 잘 읽으면 이 문제는 가설이 같은 용질로 만든 2가지 수용액, 오몰농도와 5%두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같냐 이건데 오몰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자, 오몰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0g과 5%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구한다. 지금 가설이 같은 용질로 이루어졌다라 그랬으니까 용질 X가 당연히 수산화나트륨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을 각각 구해봅시다. 두 용액 100g과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계산을 하는 거지. 일단 B는 바로 나온다, 그지? 퍼센트가 5%니까 용액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바로 5g이 나올 거고 오몰농도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계산해보자. 몰농도가 주어진다면 부피를 먼저 알아야 되지. 용액 100g을 부피로 바꾸자. 밀도분의 질량 곱하기 1000분의 1 해주는 거지. 밀도분의 질량이 부피인데 밀리리터 따라서 리터로 바꾸려면 1000분의 1 12분의 1리터. 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 질량. 자, 요 값을 우리가 A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고 계산을 해본다면 4, 32, 40, 3분의 50이 나오네. 따라서 10대 3 용질의 양의 비가 10대 3으로 떨어집니다. 자, 정답 그러면 2번으로 체크해 줄게. 자, 5번 문제. 이온 결합력 관련된 문제네. 안정한 상태 이온 결합에서 이온 간 거리가 R0로 지금 나와 있고 R0의 크기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기억의 값 282 이 2가지 이온 결합 물질을 비교를 하자라는 얘기지. Y가 공통이기 때문에
Na 플러스와 K 플러스에 결국 이온 반지름이 R0에 영향을 준다. K 플러스가 Na 플러스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니까 기억은 282보다 더 큰 값을 가져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NaX, NaY는 나트륨 이온이 동일하기 때문에 X-와 Y-의 반지름이 결국 이온 간 거리를 결정을 하는 거죠. Y-가 X-보다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이온 간 거리가 NaY에서가 더 크게 나타나. 음이온 반지름은 NaX, Y에서 더 크다. 틀린 표현입니다. Y-가 더 커야 이온 간 거리가 더 커지지. 이온의 전하량이 모두 다 같다, 그죠? 자, 전하량이 같을 때 이온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다 관계가 성립하지. 자, KX 그러면 996보다 낫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KX를 또 이제 이온 간 거리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 자, 우리가 X도 동일하다, 그지? X 동일하고 Na 플러스 K 플러스가 당연히 또 반지름이 더 크다, 그죠? 반지름이 더 크기 때문에 NaX보다 KX가 이온 간 거리가 더 멀다. 자, 이온 간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녹는 점은 NaX 녹는 점 996보다 낮다가 맞는 표현 되겠지. 자, 정답은 4번으로 확인합니다. 6번 볼게. XY는 산소 F. 그러면 일단 가, 나가 1대1로 결합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화학식을 먼저 적어본다면 HF 가능하고, 그지? H2O2 가능하고, 그 다음에 O2F2 1대1로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다도 마찬가지. X, 산소랑 플로린이 1대1로 결합하니까 O2F2밖에 안 돼, 당연히. 그러면 이제 X하고 Y가 누군가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산소냐 플로린냐만. 비공유 단자쌍이 가가 나보다 더 많아야 되니까 비공유 플로린마다 3쌍, 산소마다 2쌍씩 총 4쌍. 그래서 가가 H2O2, 나가 HF, Y가 플로린이고 X가 산소라는 게 결정된다, 그죠? 자, 그럼 기억 볼게. 가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무극성 결합, 산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지. 무극성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나 HF 분자단 구성 원자 수 그래서 2. 자, O2F2는 산소, 플로린 사이 모든 원자 간의 결합이 다 단일 결합이지. 다중 결합이 없습니다. 정답 3번. 자, 7번 내려가면 CNO가 XYZ 중에 한 가지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26이 되게끔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지금 산소, 질소, 탄소가 플로린과 결합한 물질이 세 가지가 CF4, 그 다음에 NF3, 중심 원자가 다 하나씩이 되는 거니까 OF2 이렇게 일단 결정이 돼야 되겠지. 자, 가에서 구성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 합이 26인 거. 자, 26인 거 찾아보면 플로린이 원자과 전자수가 7, 7, 4, 28. 얘는 이미 넘어가 버리네. 자, 7, 3, 21. 질소 원자과 전자 5개. 26인 거는 NF3가 되겠네. 그래서 A, 3, X가 질소. 그럼 자, 둘 중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 더 크게 나타나는 게 CF4가 돼야지. OF2가 돼야 되죠. B가 2, 그 다음에 C가 4, Z가 그래서 탄소. 자, A가 3, 그 다음에 B가 2, C가 4라서 기억 확인되고, 가 NF3 삼각불 구조 극성 분자가 돼야 되겠네. 그 다음에 다가 정사면체.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분형은 나가 돼야 되지. 8번 내려가 봅시다. 양자수 문제. 바닥 상태 인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나다. 자, 그러면 오비탈을 다 밑에 한번 표시해보면서 갈게. 1s, 2s, 2p, 2p 3개 자기 양자수 따로 구분하게 따로 쓸게. 3s부터 마찬가지. 3p까지만 전자가 치워져 있지. 자, 주양자수, 자기양자수, 부양자수 순서대로 다 적어보면 200, 21, 마1, 210, 21 플러스 1. 쭉 쓰면서 조건에 맞는 걸 그냥 이걸 보면서 걸러내는 게 눈에 조금 더 잘 들어올 것 같아. 310, 31 플러스 1. 자, 이렇게 표시해서 봅시다. 주양자수가 가와 나가 같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그럼 주양자 수가 2 아니면 3이 돼야 되겠네. 가하고 나는 2, 3, 1S는 아니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가하고 다 합이 2배 관계자. 합을 보면 지금 2, 3, 4. 그럼 2배 관계가 되는 거는 합이 2와 4인 거밖에 안 돼. 그러면 일단 가가 바로 ES라는 게 결정돼야지. 주양자 수가 2 또는 3이라고 했고 가가 다의 2배, 다가 가의 2배. 그럼 합이 2인 거, 가가 ES. 일단 요거 결정 됐고, 그 다음에 다는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한 가지 합이 4인 3P 중에 다가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 그럼 주양자 수가 2인 오비탈이 돼야 되겠네. 이 값이 나와 다에서가 2대1 되는 거. 그럼 나는 이 P 중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 가와 나가 주양자 수가 같다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다는 얘네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추려낼 수 있지. 나는 요거 중에서, 그 다음에 다는 얘네들 중에서 주양자수, 아니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합이 2대1 되는 걸 보면 요 밑에 숫자들을 봐야 되겠네. 합이 2대1 그대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거랑 요거. 그럼 나는 2P 자기양자수 플러스 1인 거, 다는 3P 자기양자수가 0인 3P 오비탈. 자, 그러면 기억, 가 ES 오비탈인 거 우리 확인했고, 자기양자수 ES니까 0, 다도 3P인데 0인 자기양자수. 그래서 니은 맞는 표현 되지. 자, 에너지 EP, 그 다음에 가 ES. 자, 에너지 준위는 EP가 ES보다 높다. 다전자 원자이기 때문에 정답 5번으로 체크합시다. 9번 올라가 볼게. 평형 문제. 그림 자체는 뭐 복잡할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콕을 열고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사실 물어보진 않지.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딱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서 그림이 복잡하네. 콕을 열면 어떻게 되지? 그런 것들 굳이 고민하지 말고 평형? 콕 열고 났더니 그냥 증발이 더 일어나서 다시 평형에 도달했다. 그렇게만 생각해주면 되겠네. 자, 처음에 물의 양이 A만큼이 들어있었고, 자, X라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X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문제 안에서 나에서 T2일 때, 처음 평형일 때 용기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 그러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 남아있는 물의 양, 처음에 들어있는 물의 양과 용기에 남아있는 물의 양의 차이값만큼이 용기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이 되겠지.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는 거니까. 물 한 분자가 수증기 한 분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기억 맞는 표현 됩니다. T4일 때도 평형 상태 1, T1일 때는 아직까지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 빠른 상태. 그래서 T1일 때는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가 1보다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T4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가 맞는 표현이 되고, T4일 때는 1이고 T1일 때는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T5, 시간 T5일 때 마찬가지 평형 도달했기 때문에 증발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그냥 틀린 거죠. 정답 4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겠고, 10번 넘어가 봅시다. 이온화 에너지 496, 1차 이온화 에너지가 496이면 그냥 나트륨 암기하고 가자. 자, 실제 값으로 계속 문제가 아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원소들 특히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각 원소들의 제1, 이온화 에너지 496, 마그네슘 738, 알루미늄 578 요거 외우고 가. 496 나트륨 바로 잡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그럼 나머지 지금 나트륨 혼자 3주기, 나머지 이제 2주기 원소들 제1이온화 에너지 가지고 구분해주란 얘기네. 그냥 그래프 제1이온화 에너지 베릴륨 그리고 붕소 역전 조심하고, 리튬, 베릴륨, 붕소.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게 Z지. Z가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그 다음에 리튬으로 이런 식으로 원소 판단해주면 되겠네. 2차까지 물론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 네 가지 원소 WX, YZ 구분할 때는 1차로만 비교해주면 되고, 만약에 496을 몰랐다라고 해도 그냥 리튬, 베릴륨, 붕소, 나트륨. 이온화 에너지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왼쪽 아래로 갈수록 가장 작아진다, 그지? 1차 에너지가 가장 작은 W가 바로 나트륨이 나와줘야 돼. 나머지 이제 2주기
리베, 붕소 순서에 맞춰서 원소 바로 잡아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W가 나트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B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베릴륨부터 출발, 베릴륨 2차, 붕소 2차, 역전 아니지? 붕소가 2차가 더 커야 돼. A가 B보다 큽니다. 맞는 표현 되고. 2차분의 3차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 2차분의 3차가 크다. 이조건소가 가장 커야지. 이조건소가 지금 베릴륨이기 때문에 Z가 가장 크다라고 표현해야 돼. 정답 그래서 3번으로 체크합시다. 11번은 원소가 지금 6개로 추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값이긴 하지만 하나씩 써서 잘 정리해보면 일단 14, 15, 16쪽 2주기 탄소, 질소, 산소, 그 다음에 규소, 인, 황.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가 되지. 1, 2, 2, 2, 2, 3, 4, 5, 1, 2, 2, 2, 2, 3, 4, 5, 5, 6, 6, 6, 5, 6, 6, 6, 6, 7, 8, 9.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자,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원자과 전자 ES, EP 오비탈에 들어있지. S 그리고 EP에 2개 전자 들어가니까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3개. 그 다음에 혼트 규칙 하나 더. P 오비탈 빈칸 나머지 채우지.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2주기, 3주기 같은 조건소면 똑같겠네. 2P와 3P에 들어있는 거니까. 바로 3, 4, 4 같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바로 써주면, 자, 이때 1대 3대 4 값을 가지는 것만 우리가 잘 골라내주면 되겠네. 1대 3대 4. 그러면 지금 2분의 1이지. 요게 2분의 1, 2분의 3. 1대 3이 나오고 2분의 4. 이렇게 바로 1대 3대 4가 보이네. 규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원소 걸러냈고 보기 바로 봅니다. 2주기 원소는 2가지. Y하고 Z. 자,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X 홀전자 3p 오비탈에 들어있지. 3p 오비탈 2개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Y도 탄소. 홀전자 2개에 2p 오비탈에 홀전자가 따로따로 2개.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2개로 같네. 같은 쪽이기 때문에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X, Y는 같은 쪽이라서 당연히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디귿에 오비탈 수인 거 잘 보자. 자,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 3주기 원소니까 3개. 그 다음에 P 오비탈 수 2P 3개에 3P 2개 채워지지, 그지? 그래서 5. 그 다음에 Z는 질소 1S, 2S까지. 그 다음에 P 오비탈 수 2P 오비탈 3칸의 전자가 모두 다 채워져 있다, 그지? 자, 3분의 5, 2분의 3. 분모든 분자든 통분시키면 6분의 10대 6분의 9가 되는 거니까 왼쪽이 더 크네, X가 더 크네. 자, 니은디귿 정답 4번으로 확인합니다. 자, 12번 내려가 볼게.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 주어지면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판단하는 거고, 이 값이 1보다 크냐 작냐 우리가 보는 거다, 그지? 1보다 크면 이온 반지름이 더 작고 원자 반지름이 더 큰 금속 원소. 자, 2가지가 지금 금속 원소고, 그 다음에 C는 비금속 원소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고, C하고 D가 그러니까 둘 다 비금속. 지금 4가지 원소가 주어져 있네. 그러니까 A, B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 한 가지, 그 다음에 C하고 D가 산소, 플로린 중에 한 가지. 자, 그러면 일단 올라가서 전기음성도가 전기음성도로 A, B는 결정할 수 있겠다, 그지?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 전기음성도가 A가 더 큰, A가 알루미늄, B가 Mg. 그 다음에 이제 C, D는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지? 산소와 플로린에, 자, 유효액전화, 그리고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유효액전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자, 그럼 플로린이 유효액전화 크고, 분모 크고, 분자가 더 작기 때문에 순서대로 분모 분자 생각해보면 분자 더 크고 분모가 더 크고 분자가 작아서, 자, C하고 D 중에서는 C가 요 Y축의 값이 더 작아야 된다. C가 플로린, D가 산소. 자, 그래서 C가 플로린이 돼야 되고, 자, 유효액전화 크기 A가 알루미늄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커집니다. 알루미늄이 더 크고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B가 Mg 2 플러스
그 다음에 D가 산소, O2- 등전자 이온일 때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다, 그지? 정답 2번으로 확인. 13번 내려가 보자. 자, 세 가지 원소들로 이루어졌고 CNOF. 자, 구성 원자 수가 3개. 일단 먼저 가나부터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될 게, 구성 원소 3가지 그리고 구성 원자 수가 3이 이 원소들로 이루어진 분자가 먼저 생각이 나야지. FCN 또는 NOF가 둘 중에 가와 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때 공유분의 비공유로 걸어낼 수 있겠다, 그죠? 자, FCN 공유 4개, 비공유 F마다 3개, 질소마다 하나 4개. 그래서 이 값이 1인 나가 FCN. 그러면 결정 안 해도 NOF가 가가 돼야 되고, 그럼 여기서 중심 원자 W는 질소, 그 다음에 Z가 탄소, 그럼 여기도 Z가 탄소. 자, 세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는데 중심 원자가 탄소야. COF2 아니겠니? 원소 확인해봐도 W가 질소, 다시 한 번 더. 지금 X가 공통, X가 그러면 플로린, 그 다음에 Z가 그러면 탄소, Y가 산소, Y 산소, 그 다음에 X가 다시 플로린, 그 다음 Z가 탄소라고 했으니까 원소까지 확인이 되지. 근데 이제 탄소 중심이면서 구성원자 4개, 3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이런 분자 COF2가 빨리 머릿속에 떠올려지면 확인하면 좋겠고, 공유 4개, 산소마다 비공유 2개, F마다 3개씩, 그래서 8개 비공유 값을 가지지. 자, 그러면 W가 그래서 질소가 되고, 결합각 나가 180도기 때문에 나보다 클 수는 없다, 그죠? 참고로 NOF는 분자 구조가 구분형입니다. 정확하게 120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120도냐 아니냐를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는다라 그랬어. 그렇지만 180도보다 작다라는 건 확인해야지. 구분형이라서 180도보다 작다. 대략 한 120도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NOF 비공유가 있기 때문에 비공유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그래서 120도, 약 120도. 자, 다에서 Z가 탄소가 전기 음성도가 가장 작기 때문에 부분적인 음전하가 아니라 양전하를 껴야 되겠지. 정답 1번으로 확인합시다. 자, 14번 동위원소 문제인데 뭔가 숫자가 조금 복잡해 보여. M, N 막 이런 것들로 이미 좀 복잡하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그동안 연습했던 유형이랑 크게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씩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일단 먼저 우리 A에서 보면 평균 원자량 69.8도 조금 우리가 익숙한 숫자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A 원자량이 69와 71 사이 아닐까. 69와 71 사이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 이것도 우리 많이 봤던 숫자 중에 하나지. 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볼게. 처음부터. 기억하고 니은이 양성자 또는 중성자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지금 B에서 봤을 때 니은의 값이 두 개가 서로 달라, 그지? 니은이 그래서 중성자가 당연히 돼야 되고, 기억이 양성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양성자가 A, 요것도 4n 플러스 3만큼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도 5n만큼이 돼야 된다는 얘기. 자, 문제 조건에 질량수랑 원자량이 같다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문제 표현상에서 질량수랑 원자량을 같은 값으로 지금 주고 있다, 그지? 질량수랑 원자량을 같은 값으로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n값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겠네. 요 A의 동위원소 중에 요 두 번째 질량수가 얼마가 돼야 돼? 10n 플러스 1이 돼야 돼. 자, 그러면 4n 더하기 3, 5n 더하기 5를 합한값이 10n 더하기 1이다. 요거씩 세워보자. 여기서 먼저 식이 하나 나와줘야 돼. 4n 더하기 3, 양성자와 중성자 수 합 5n 더하기 5를 합한값이 질량수 10n 더하기 1. 여기서 우리가 n을 찾아낼 수가 있네. n이 그래서 7. 그래서 69, 71 사이라는 거 아까 예측했던 게 결과적으로 맞지. n에다가 7 대입하면 원자량 69와 71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고, 그럼 평균 원자량이 69.8이기 때문에 존재 비율도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으면 B의 존재 비율도 이제 계산이 된다는 얘기지. 원자량이 69,
그 다음에 71, 평균 환자량이 69.8이니까 자, 69와 71 사이를 열등분하자. 0.2씩 끊어냈을 때 69.8이 되려면 71쪽으로 3칸 간 거지. 71쪽으로 3칸, 69쪽으로 4칸 간 거지. 0.2. 그래서 4칸. 그러면 69쪽으로 6칸을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따라서 6대 4의 비율. 자, 6대 4. 백분율로 표현한 비율 A 값은 그래서 60%. 여기가 40%. 자, 그러면 동위원소 B 존재 비율은 A에다가 60 대입하면 50과 50의 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50대 50이니까 브로민 같이 생겼지 않았을까? 예측해서 평균 환자량 80 해서 답 찾아도 되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우리가 N값을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두 동위원소의 질량수 원자량도 다 계산이 되지, 그지? 자, 질량수가 11N 더하기 2, 11N 더하기 4, N에다가 7 대입하면 77 더하기 2, 79. 브로민같이 생겼지, 그지? 81이라는 게 계산이 되고 원자량 79와 81이 1대1 따라서 평균 원자량 딱 중간값 80이라는 거 브로민이라고 예측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래서 A가 60, 정답은 그러면 3분의 4, 2번으로 마무리 지어볼게. 14번, 아니 15번이구나. 중화석정 문제가 되게 단순하게 지금 나왔는데 문제만 잘 해석을 했으면 계산 자체는 거의 뭐 2, 30초 안에 끝나는 문제. 자, 25도씨에서 아세트산을 0.6g을 물에 녹여 100ml를 만들고 이 용액 50ml에 50ml 이용해서 지금 중화 반응을 한다는 얘기지. 자, 일단 식초 1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Wg이라는 게 문제에서 지금 주어지는데 우리가 아세트산이 0.6g이 100ml 안에 녹아 들어가 있고 자, 그 중에 50ml만큼만 중화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중화 반응에 사용된 이 50ml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아세트산이 용질이 되는 거지. 0.3g만 중화 반응에 사용되는 거죠. 100ml 안에 0.6g이 아세트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50ml 안에는 0.3g만큼 들어있고 이 0.3g을 중화 반응시키기 위해서 수산화나트륨이 Xml만큼 들어갔다라는 얘기네. 자, 근데 다 식초 10g의 물을 넣어줘. 자, 이번 식초 용액의 질량이 주어졌고 이 식초 10g 안에 아세트산이 문제 조건에 Wg만큼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100ml를 만들고 자, 그럼 그 중에 50ml 또 절반만큼만 중화 반응에 사용된다, 그지? 그러면 중화 반응에 사용되는 50ml 수용액 안에 아세트산은 얼마만큼? 2분의 1Wg만큼 반응에 사용이 된다는 얘기네. 50ml 대신이 아니야. 50ml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 해서 만든 수용액 30ml를 이용하여. 자, 그러니까 중화 반응에 사용되는 아세트산은 100ml 안에 Wg만큼 녹아 있으니까 30ml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10분의 3Wg만큼. 중화 반응에 사용된 아세트산의 양은 10분의 3Wg. 이만큼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넣어준 염기가 Y ml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X 대 Y의 이 B의 값을 계산을 하는 건데 X 대 Y는 반응에 사용된 산의 B와 똑같다, 그죠? 자, 다시 아세트산 0.6g을 물에 녹인 거야. 그래서 100ml 만들고 그 중에 50ml 중화 반응에 사용합니다. 50ml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0.3g. 이 0.3g을 중화시키기 위해 염기가 Xml가 첨가가 돼. 그 다음에 식초 10g 안에 아세트산이 Wg만큼 녹아 있는데 그래서 100ml를 만들어. 다시 100ml 안에 아세트산은 Wg. 근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아세트산 30ml만큼, 수용액 30ml만큼만 덜어내서 중화 반응하는 거니까 이 30ml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10분의 3Wg만큼 이만큼의 아세트산을 중화 적정하기 위해서, 중화 반응시키기 위해서 염기가 Yml만큼이 첨가가 된 거네. 자, 넣어준 염기 양은 똑같아. 그러니까 0.3g의 아세트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수산화나트륨 염기가 Xml만큼이 들어갔다면 10분의 3, 이것도 10분의 3으로 쓸까?
10분의 3Wg의 아세트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염기가 Yml만큼 들어갔다. 이 식만 잘 이해했으면 X 대 Y 계산 요 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겠지. 자, 10분의 3 바로 약분될 거기 때문에 XW가 Y. 그러면 X분의 Y는 그냥 W로 바로 계산이 됩니다. 정답은 2번. 복잡하게 식 만들어낼 거 없다. 얼마만큼의 산이 중화반응에 사용됐는가 그 흐름만 잘 따라 나가주면 15번 문제는 쉽게 계산되는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 pH 계산으로 넘어가 보자. 일단 용액을 먼저 구분을 해보면 수소이온 농도보다 나에서의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더 크니까 얘를 산이라고 하고 염기라고 해야 되겠지.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더 크다. 나의 수산화이온보다 다에서의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더 크니까 당연히 염기인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다에서 근데 다는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두 이온의 농도가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수산화이온 농도가 100배 크다, 그지? 수산화이온 농도가 100배가 크니까 pOH가 pH보다 2 작다라는 거. 농도가 100배 크기 때문에 다 pOH가 다의 pH보다 2만큼이 더 작아야 돼. 자, 2가 차이 나려면 7, 7 기준으로 하나 1 올라가고 하나 1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2가 더 작은 거니까 6, 8, 염기라서 pH가 7보다 큰 거. 자, 8이라고 확인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pH가 8이라는 거, kx가 8, 요거까지 우리가 바로 잡아낼 수 있겠고 그러면 가와 나로 이제 돌아갔을 때 가와 나를 비교해보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 10배 크니까 자, 가나는 밑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pH, pOH를 표현을 해보자. 수소이온의 농도 A. 자, 얘 가지고 pH 구할 때 M이라고 했을 때 pOH, 나에서의 pOH가 1 작아야 되지. 농도가 10배 크니까 pOH가 가의 pH보다 1 작다. 이렇게 뒀을 때 자, 그러면 가수용액의 pOH가 14-M이 될 거고 얘는 15-M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pH의 B가 나에서가 8배인 관계를 식 세워주면 되겠다. 그지? 나에서의 pH가 가에서의 pH 8배. 자, 그러면 8m은 15-M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아, pH가 나가 4배여야 되니까 여기다가 4배를 곱한 게 나의 pH와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나가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면 5m이 15라서 m이 3. 자, pH가 3이고 그 다음에 4배 pH가 12. 이렇게 우리가 식이 정리가 돼야 되겠네. pH가 다시 한 번 더 m이 3. 그러면 11. 여기가 12. 4배. 그럼 여기는 2. 자, 이렇게 용액 하나까지 정리를 했고 그러면 이제 K 값은 다의 pH가 8이니까 자, 지금 x가 얼마냐면 2x가 3, x가 그러면 2분의 3. 2분의 3에 k를 곱해야 pH가 8이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k가 3분의 16이 나와줘야 되겠네. 기억 맞는 표현이 되고. 니은에 다에서 수소이온의 몰수. 자, pH가 8이니까 수소이온의 농도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부피 2V, V 생략. 자, 나에서 수소이온의 몰수 pH가 12, 수소이온의 농도 10의 마이너스 12 곱하기 부피 1V, V 생략. 자, 따라서 10의 4승 곱하기 2가 돼야 되겠네. 2 곱하기 10의 4승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 틀렸고. 자, 가수용액의 물 V밀이 부피가 2배 된다, 그지? 지금 현재 용액의 부피가 V, 물을 V를 추가하여 만든. 자, 수용액의 pH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사실 혼합용액의 부피는 혼합점 각 용액 또는 뭐 물의 부피 합과 같다 이 조건이 없기는 한데 지금 pH가 부피가 2배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수소이온의 농도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배가 돼야 되지.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pH가 3이니까 부피를 2배 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요만큼이 되고 pH는 3 마이너스 로그 2 3 더하기 로그 2가 되겠네. 3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이니까 3 더하기 로그 2 로그 2가
밑이 10이니까 1보다 작은 숫자다, 그지? 그래서 3에다가 얼마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4보다 커지는 거는 맞는 표현이 됩니다. 정답 3번. 물론 정확하게 지금 조건이 없기 때문에 혼합용액의 부피의 합과 같다. 자,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부피가 2배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등호로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서 요거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네. 농도가 정확하게 이 농도가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자,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으로 체크합시다. 17번 내려가 볼게. 산하원원이 조금은 어렵게 표현된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배웠던 개념 그대로 잘 이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일 것 같아. 자, 일단 문제에서 산소 산화수 줬고 그럼 비산화수가 플러스 7이었다라는 거 요거는 확인할 수가 있겠네. 문제 조건을 쭉 보면 금속 반응성 같지만 자, 그냥 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얘를 첨가해서 요게 지금 생성되는 반응이다라는 과정이겠지. 자, X몰과 충분한 양의 수소 이온, 그러니까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반응하는 양적 관계에서. 그 다음에 BO4- 이온을 첨가해서 반응하는 건데 이때 첨가하는 양이 Y몰롱도 Vml, Y몰롱도 Vml. 충분한 양의 H+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또 나다 과정에서 보면 다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A2+가 반응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넣어준 BO4-는 2번 다 모두 다 반응했다 라는 것. 그리고 같은 양만큼이 첨가됐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이온이 생성이 됐다. 나다 과정에서 생성되는 비이온의 양은 같은 양만큼이 생성이 됐다라는 거 그거 잘 보면 자, 일단 이온의 종류,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 B로 주어져 있긴 하지만 그냥 7개, 1개 있다라고 둬보자. 7분의 1이니까. 그럼 Y몰롱도 V미리가 한번 첨가됐을 때 Y몰롱도 V미리가 한번 첨가됐을 때 B이온이 하나 생성되면 Y몰롱도 BO4-가 V미리 한 번 더 첨가되면 이온이 하나 더 생성되는 거니까 똑같은 양이 한 번 더 반응. 다용액 속에서 B이온은 2개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럼 여기에서 A2+가 2개가 있어야 이 B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일단 얘는 몰라도 A2+ 7개에서 하나, 7개 하나, 다해서는 2개, 2개. 일단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의 B 요거 우리가 잡아내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산화된다라고 했고 A2+가 그럼 BO4-가 당연히 환원이 될 거야. 수소산화수는 플러스일 변화 없기 때문에 얘가 산화되고 얘가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에서 다가 될 때 A2+가 몇 개? 5개가 반응하는 동안 A2+가 5개 반응하는 동안 B이온은 하나 증가했다. 반응하는 이온수 비가 5대 1이라는 거. 그러면 5대 1만큼 개수비를 일단 요걸 잡아낼 수가 있겠네. 그럼 요것도 1이라고 가져가 볼게. 그럼 일단 질량 보존 무조건 성립해야 되니까 산소 환자가 4개라서 여기다가 4 붙이고 수소 환자 8개라고 가져가 보자.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M과 N 전하량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물론 산화수법 이용해도 되겠지만 요 개념으로 한번 잡아볼게. 반응물이 가지는 총전하. 우리가 항상 화학 반응식은 질량 보존뿐만 아니라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보존뿐만 아니라 전하 균형도 성립해야 된다라고 했어. 자, 반응물이 가지는 총 전하량을 보자. 이가양이온 5개 10 플러스 1가음이온 하나 1 마이너스 이가양이온 5개 10 플러스 1가음이온 하나 1 마이너스 1가양이온 8개 8 플러스 반응물이 가지는 총전하가 그래서 17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럼 생성물이 가지는 총전하도 17 플러스가 돼야 돼. 자, M가양이온 5개 5M 플러스 물 중성이니까 필요 없고 N가양이온이 하나 N 플러스만큼. 자, 생성물이 가지는 총전하는 5M 더하기 N이 되는데 자, 5M 더하기 N도 마찬가지 얼마? 반응물이 가진 총전하만큼인 17 플러스가 나와줘야 돼. 자, 요 식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러면 M과 N에 관한 식을 또 하나 만들어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문제에서 첫 번째 줄에 A2 플러스가 AM 플러스로 산화됐다는 얘기는 산화수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자, M은 2보다 큰 숫자여야 돼. 그리고 이온 전하량은 우리가 자연수를 사용을 하지. 자, M은 3 이상의 자연수여야 됩니다. 3 이상이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 N도 이온산하니까 자연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3 이상이라서 M이 4가 된다라고 해보자. 말이 돼? 5, 4, 20, 합이 17인데 M이 4가 돼버리면 이미 20, 17은 넘어가 버리지. 가능한 숫자는 M이 3인 경우밖에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A가 산화된다라는 조건, 2보다 큰 자연수여야 되고, 자 3, 4, 5, 6 이런 값들을 가져야 되는데 4만 넣어봐도 17을 넘어가 버려서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M은 3이 돼야 돼. 자, M이 3이면 5, 3, 15. 따라서 N은 그냥 자연스럽게 2로 바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양니은들이 다 확인할 수 있겠네. A가 산화됐으니까 BO4 마이너스는 환원됐기 때문에 산화제가 돼야 되고. 자, 개수는 다 맞춰졌다, 그지? 자, 일단 M3, N2 디귿 그래서 우리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니은 개수 A가 5, 그 다음에 C가 8 수소화폐 개수였고 B가 1이라고 했을 때 D가 4라는 개수로 결정이 되지. 5분의 13 니은 맞는 표현 정답 5번으로 체크하자. 자, 18번 내려가 볼게. 양적 관계 문제네. 자료 먼저 정리해 볼게. A가 26g에 B를 첨가하고 있어서 일단 반응 전 총질량 알 수 있다, 그지? 반응 전 총질량 옆에다가 먼저 표현을 해보면 27, 26 더하기 1, 26 더하기 4, 30, 26 더하기 10, 반응 전 총질량 36, 당연히 반응 후도 27, 30, 36이 돼야 되고, 자, 밀도 주어졌을 때 밀도에다가 우리가 부피를 곱한 값이 총질량이 돼야 돼. 반응 후도 총질량 27. 따라서 부피를 알아낼 수 있네. 9, 3, 27, 10 곱하기 3은 30. 자, 3, 12. 반응 후 부피가 3, 32.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실험 1에서 실험 2가 될 때 B가 첨가됐기 때문에 반응이 더 일어날 거야, 그죠? 반응이 더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피 변화가 없다. 자, A에다가 B를 첨가하는 상황. A에다가 B를 첨가하는 상황인데 B를 첨가했는데도 부피 변화가 없어. 우리 첨가 상황에서 부피 그래프 개형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B를 첨가 근데도 부피 변화가 없다가 그 다음에는 증가. 자, 여기서는 반응이 완결됐다는 얘기고 한계 반응물 A가 다 쓰였다는 얘기네. 아, 부피가 3에서부터 출발했다. 우리가 요걸 생각해 볼 수가 있네, 그지? 첨가 유형이고 중화점이 아니라 완결점까지 부피 변화가 없는 반응. 자, 그러면 반응 전 A 26g도 우리가 몰수를 3이라고 가져가 보자. 처음에 산물부터 출발했다라고 가져갔을 때 일단 그리고 또 알아낼 수 있는 거 개형을 요걸 생각을 해냈다면 첨가 유형이고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몰수 변화 없다라는 걸 찾아냈다면 자 여기에서 A, B를 첨가할 때 실험 1과 실험 2를 완결점 전 구간이라고 생각해보자. 완결점 전에서 B가 모두 반응했다면 이 넣어주는 B는 전체 몰수에 영향을 안 준다. 없어지는 A와 생성되는 C가 반응 전후 몰수 변화에 영향 준다라 그랬지. 자, 그러면 B는 전체 몰수에 영향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A와 생성되는 C의 양이 같아서 반응 전후 몰수 변화가 없다. 같다. 자, 따라서 개수는 1대1. C가 그래서 1이라는 거 체크해내고 자, 실험 4는 이제 완결점 이후 한계 반응물이 A라는 걸 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남은 반응물의 질량 6g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B가 남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상황을 일단 정리를 해볼게. A 더하기 개수 아직까지 몰라. C. 처음에 우리 A 3몰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3몰이 모두 반응했고 C가 3몰만큼이 생겼고 A와 C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반응 후 전체 몰수를 12. 그럼 9몰이라고 잡아나가 봅시다. 자, 부피를 우리 몰수라고 자꾸 읽어나가는 거지. 그래서 반응 전 A 몰수도 3몰이라고 읽어낸 거죠. 자, 9몰만큼 있는데 질량이 남아있는 질량이 6g이야. 자, 처음에 B가 10g이 있었어. 자, 처음에 B가 10g. 그러면 우리 9몰이 6g이란 얘기는 6g이 9몰이란 얘기는 10g은
15몰이라는 걸 알 수 있네. 질량의 1.5배 값이 몰수 값이 되는 거지. 질량의 1.5배 값이 몰수, 반응점 몰수 15몰. 자, 질량 10g 표시해가면서 가면, 그러면 지금 10g 중에 6g 남았으니까 4g 반응. 4g 반응했다는 얘기는 몰수로는 6몰 반응했다라는 걸 알 수 있네. 질량의 1.5배 값이 몰수. 따라서 반응하는 몰수비 3대 6대 3, 1대 2대 1. 개수 B는 일단 2라고 잡아낼 수 있겠고. 자, 이제 분자량 정리하면 반응한 A가 26g, 산물 26g. 그래서 B 4g 반응해서 C가 30g만큼이 생성이 되네. 6몰이 4g, 3몰이 30g. B 3몰은 2g, C 3몰은 30g. 분자량은 같은 질량일, 같은 몰수의 질량 비교하면 되지, 그지? 3몰이 2g, 자, 3몰이 30g, 따라서 15. 이 약분되니까 곱한 값은 30. 정답 18번에 3번으로 확인합시다. 자, 19번 올라가 볼게. 중화반응 문제인데, 일단 가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의 비. 이 산과 일가산과 이가 염기 중화반응. 용액 속의 이온이 세 가지, 중화점 아니고 산성 또는 염기성. 근데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의 비가 2대1. 전체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가 2대1, 1대2나 2대1의 비율이 안 보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용액 액성이 바로 산성이라고 나와줘야 돼. 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수의 비가 1대2나 2대1이 보이면 액성은 이가 따라가라 그랬어. 근데 지금 1, 2, 5, 2대1 비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용액 액성은 1가 용액 따라가자. 1번 용액 산성, 가용액 산성. 자, 그럼 가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 H+, 그 다음에 Y2 플러스에 Cl- 이렇게 세 가지. 전기적 중성돼야 되기 때문에 Cl-를 5개라고 잡으면 나머지 1대2, 한 개, 두 개가 돼야, 한 개, 두 개가 돼야 전하랑 총합이 0 되지. 전체 4 플러스 1 플러스 5 플러스 1가우면 5개, 5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온수를 그냥 5개로 잡아 나가보자. 그럼 여기도 5개라고 잡아 나가고, Y2 플러스가 2개? 그럼 일단 4개. 이렇게 가져가 볼게. 자, 그 다음에 다용액을 먼저 보자. 용액 속에 이온이 3가지밖에 없다는 얘기는 중성이란 얘기지. 구경권 이온 Cl-X 플러스 Y2 플러스 이렇게 3가지 이온만 존재한다는 얘기. 그럼 다에서도 마찬가지. 일단 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기적 중성 그리고 용액의 액성도 중성. 이렇게 3가지 이온이 존재하는데 1대 3대 5 Cl-5개. 자, 일단 B로 먼저 가져간다면 1대 3대 5, 1대 전하랑 총합이 0 되려면 3대 1대 5가 돼야 3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전하랑 총합이 0 되고. 자, 근데 염화이온의 개수가 그대로 5개니까 그대로 1개, 그대로 3개. 요것도 이온 개수 하나라고 그대로 잡아 나가주면 되겠네. 그럼 일단 X하고 Y 부피 관계를 알 수 있다, 그지? X하고 Y의 부피 관계. 지금 X밀이 2개, 4개, 이온수가 절반이 되니까 부피가 절반, Y가 0.5X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농도가 얘네들이 0.5대 0.4라는 게 주어져 있어. 농도가 5대 4야. 자, 그러면 X값을 부피를 알아낼 수 있겠네. 지금 산수용에 16ml당 이온이 5개씩 있는데 이가 염기 YOH2 요것도 16ml당을 먼저 한번 보자. 농도 B가 0.5, 0.4, 농도 B가 5대 4면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 B가 5대 4. 이가일 때는 작은 거랑 비교하라 그랬지. 5대 4가 돼야 돼. 똑같이 16ml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 B가 5개일 때 작은 이온수가 4가 돼야 농도 B가 5대 4. 자, 그러면 4, 8. 근데 지금 X밀리 안에는 2개, 4개 들어있는 거니까 X가 8mm라고 알아낼 수가 있겠고, Y는 그래서 4라는 거. Y가 4mm, X가 8mm, 부피까지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서는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수 요거 알아낼 수 있겠네. 부피가 4분의 1, 이온수도 4분의 1, 4분의 5만큼씩 있다라는 거. 자,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가 또 중성이 돼야 된다라 그랬으니까 H 플러스가 5개, 수산화이온이 2개,
그럼 여기는 수산화이온이 3개가 들어있어야 중성이 되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8mm 안에 이온 개수가 3개. 수산화이온 3개에 H 플러스가 4분의 5니까 당연히 액성은 염기성밖에 될 수가 없네. 자, 그러면 농도 이제 비교하면 XOH 염기 수용액은 8ml 안에 이온이 몇 개씩? 3개씩. 자, 그러면 16ml 안에 이온 개수는 부피 2배, 6개씩. 자, 그러면 산과 염기 농도비 같은 부피 16ml 속에 들어있는 이온 수비가 5대 6. 그러면 농도비도 5대 6. 농도비가 5대 6인데 산 농도가 0.5몰 농도니까 염기 농도는 0.6몰 농도라고 잡아주면 되겠네. A가 그래서 0.6몰 농도. 자, 이제 답 정리하면 사실 뭐 A 값을 안 구해도 답은 나와주는 거겠지. 나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 자, 나는 일가산, 일가염기 중화 반응이라서 우리 전체 이온수 산이 다 반응한다. 이렇게 바로 계산해 볼게. 나는 일가산이 다 반응해. 전체 이온수는 그래서 염기 따라가자 6개. 그러면 양이온은 6개. 아니, 전체 이온 개수가 6개, 양이온은 3개. 일가산, 일가염기 혼합 용액에서는 항상 양이온과 음이온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전체 개수가 6개면 양이온 3개. 용액의 부피 4mm와 8mm, 혼합 용액 부피 12mm. 이게 분자값, 양이온의 농도. 그 다음에 가용액 속의 양이온의 농도. 일단 부피 먼저 24mm, 16mm와 8mm의 혼합 용액. 자, 요거 분의 양이온은 아까 우리 여기서 계산이 됐다, 그지? 이미 3개라고 문제에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자, 바로 찾아낼 수 있고 따라서 정답은 1번 2라고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20번 내려가 보자. 자, 20번은 가에서는 두 기체가 3대2 부피비로 들어있네. 근데 지금 질량이 같다. 이 조건 이용해서 분자량비가 바로 나온다, 그지? 질량이 같을 때 몰수비가 3대2면 분자량비가 2대3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화학식을 봤을 때 특징을 캐치를 했을까? 실험식이 같다, 그죠? A, 2A, B, 2B 실험식이 같기 때문에 자, 따라서 분자량비가 2대3이 되려면 한 분자당 원자수비도 2대3 돼야 되겠지. 2, 4, 3, 6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A를 그냥 2라고 놓고 B를 3이라고 놓고 분자식은 바로 우리가 결정을 해보자. 자, 2, 4, 여기도 3, 6 그대로 여기서 3A 조심하고 6, 그 다음에 3, 6 분자식은 지금 다 나온 상태. 그 다음에 실린더 속에 들어있는 X원자, Y원자 수비 2, 4, 3, 6 서로 다른 분자긴 하지만 어쨌든 X와 Y가 1대2로 존재하기 때문에 X분의 Y가 나에서는 2의 비율을 차지해. 자, 그러면 나와 자에서 X분의 YB가 7대8이 되려면 다에서 X분의 Y 원자 수비가 7분의 16이 돼야 7대8의 비를 가지지. 자, 다에서 X원자 대 Y원자 수비가 7대16이 돼야 된다. 요거 잡아 나가볼게. 그러면 X원자, Y원자 수비가 7대16이 되는 거니까 일단 몰수를 가져가 보자. 여기서 N몰, 3N몰, 그 다음에 N몰, 5N몰. 그럼 분자식은 다 나와 있으니까 원자 수비 7대16 요거 비 그대로 활용하면 M 대 N의 비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지? 자, 먼저 다에서 X원자 2M, 그 다음에 Y원자 6M, 그 다음에 5N 4개씩 15N, 그 다음에 X3, Y6가 5N몰 들어있으니까 Y원자는 30N만큼 들어있고 X원자 대 Y원자 수비가 7대16. 밑으로 여기서 그냥 정리할까? X원자 2M 더하기 15N X원자 대 Y원자가 6M 더하기 30N. 밑으로 내려가 볼게. 그냥 2M 더하기 15N 요거 대 6M 더하기 30N. B가 7대 16이 돼야 돼. 자, 요걸 우리가 연립해서 분자몰수비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 외항의 곱, 내항의 곱 하면 6, 7, 42M 더하기 7, 3, 210N은 32M 더하기 15 곱하기 16이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냐? 240이네. 정리하면 10M은
30n이 나와서 m은 3n. 자, 그러면 여기도 산물로 가져갈게. 자, n이 3n이니까 3물, 5물 이렇게 몰수 잡아 나가보자. 3물, 5물. 자, 몰수까지 다 나왔고. 그럼 이제 우리가 다원화해서 각 기체들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질량을 구하려면 몰수 나왔으니까 분자량 알아야 돼. 분자량 알려면 원자량을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그지? 자, 원자량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나에서 먼저 보자. 나에서 X원자, Y원자수 표현해보고, 다에서 X원자, Y원자수 한번 볼게. X원자가 3, 2, 6, 3, 3, 9, 15만큼 있을 때, 그러면 어쨌든 1대 2니까 30만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해서 X원자 3, 2, 6, 그 다음에 5, 3, 15, 21만큼이 있을 때 Y원자가 48만큼 있겠지. 3, 6, 18, 6, 5, 30, 48만큼. 이때 X원자가 15개, 30개 있을 때 전체 질량이 7. 숫자 좀 크게 가져갈게. 70이라고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다해서 X원자 21, Y원자 48개 있을 때 전체 질량이 100이라고 해볼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자량을 잡을 때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자. X원자 15개, Y원자 30개, 질량이 70일 때, 자, X원자의 양을 똑같이 한번 맞춰볼게. 21만큼이라고 가져가 보자. 21만큼이라고 가져가면 Y원자는 42개가 될 거고, 이만큼이 있을 때의 전체 질량을 보는 거지. 그러면 15에서 21이 될 때 원자수 비가 15분의 21배가 됐다, 그지? 3, 5, 15, 3, 7, 21, 5분의 7배. 그럼 질량도 5분의 7배가 된 거네. 자, 그래서 전체 질량을 70에 7분의 5배가 된 값, 98로 가져갈게. 자, 다시. 다에서는 그대로 X 21, Y 원자 48개, 얘네들의 전체 질량을 100이라고 이렇게 가져가면 X원자 똑같은데 Y원자가 42에서 48, Y원자만 6개가 지금 늘어났다, 그지? Y원자가 6개가 늘어나서 질량이 이만큼 늘어나. Y원자 6개가 질량이 2. 그러면 여기서 나에서 Y원자 42개. 42개의 질량은 14만큼이라고 둘 수가 있겠네. 6개가 질량이 2니까, 자, 그러면 Y원자 42개의 질량이 14. 전체 질량이 98일 때 Y의 질량이 14니까 98에서 14를 빼면 X만의 질량이 나오고, 자, X 21개의 질량이 84만큼의 질량을 차지한다라는 거 알 수 있네. 자, 그러면 X 21가 질량이 84. 그러면 X원자 1개 질량 알아낼 수 있다, 그지? 4분의 1. 21가 질량이 84니까 X 1개 질량은 4. 자, Y 하나 질량은 3분의 1. 따라서 원자량비가 1대 10이라는 게 계산이 되죠. 이렇게 해서 원자량비 정리해볼게. 자, 원자량비가 1대 12, 12대 1. 그러면 X2, Y6, X2, Y4. 그러면 다해서 질량. 일단 분자량이 얼마냐면 이게 30. C2H6 같이 생겼지? 분자량이 28이라서. 자, 다해서 3몰의 질량. 30 곱하기 3. 그 다음에 나에서 똑같이 3몰 있네, 그지? 분자량 28 곱하기 3. 어차피 약분 될 거고, 물수 똑같이 3몰 될 거고. 그 다음에 M 대 N. M 대 N이 M이 3N이었기 때문에 바로 대입을 해버리면 3분의 1 곱하기 28분의 30. 그러면 14분의 5. 정답은 2번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20번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 원자량 잡을 때 이 계산 과정이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빨리 안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원자량 정리하는 과정 잘 정리해놓고 마무리 지어봅시다. 고생들 하셨습니다.